서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새로 고침 하면은 영상에 링크가 올라와 있고요. 이거 그냥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차단됨이라고 나오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리 중이라고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린다는 거. 그러면 뭐지? 음, 어, 잠깐.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뭘까요? DB라고 부르죠, DB. 데이터가 사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이걸 활용은 어디서 하냐면, 이제 거의 모든 곳에서 쓴다고 보면 됩니다. 사용하는 곳은 거의 모든 곳. 왜냐면, 지금 이 DBMS 수업이 웹 개발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웹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적인 웹 있죠? 약간 네이버 메인 페이지나 그런 페이지처럼 이 웹에는 좀 기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웹과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랑 웹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DB 서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곳에서 이 DB가 사용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1인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키밸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얘는 키와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키라고 한다면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키에는 하나의 값이 대응한다는 거. 예시를 들자면 자, 키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
이게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인데 그게 뭐 실용성은 없죠.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쓰면 몰라도 그렇게 막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라는 게 있습니다. 레디스도 프로그래머스 채용 공고 보면은 가끔씩 보이는 건데 얘가 뭐냐면 얘도 키 밸류 구조입니다. 한 종류예요. 레디스. 이런 거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로컬 환경에서 레디스를 호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로컬 환경은 내가 지금 사용 중인 내 눈앞에 있는 PC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얘를 사용하잖아요. 레디스.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램에다 저장합니다. 램.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컬 디스크 C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 드라이브예요. C 드라이브. 이거는 하드디스크. 램이랑은 달라요. 얘는 기계식. 램은 전자식.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더 빨라요. 램이라는 게. 그다음 이제 우리가 배울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입니다. 릴레이셔널 DB.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엑셀 아시죠? 엑셀? 엑셀 보면은 셀이 굉장히 많고 표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로, 세로 형태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SQL이라는 거. 그래서 SQL의 약자는 의미는 데이터 처리 언어예요. 당연히 얘도 언어의 한 종류가 아니라 좀 상위 개념인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이 SQL 안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뭐 오라클이 있고 MySQL이 있고 그 다음에 SQL 서버가 있고 SQL 서버 얘는 뭐 MS SQL이라고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SQL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거는 MySQL이에요. 수업에서. 보통 이제 SQL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좀 SQLD라는 자격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라클이 같은 기능을 써도 오라클에서 그 기능을 사용할 때 쓰는 문법이랑 MySQL에서 쓰는 거랑 MS SQL에서 쓰는 거랑은 좀 미묘하게 달라요. 좀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SQL을 작성했을 때 깨지네.
select from where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SQL 문법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RDBMS, 우리가 사용하려는 DBMS는 RDBMS입니다.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툴이에요. 2차원.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릴레이셔널이 이게 관계형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어떤 관계, 그러니까 진짜로 A와 B 간의 관계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인 줄로 아는데, 이거는 수학적인 용어로 보시면 관계형이 아닙니다. 행렬이에요. 행렬 같은 거.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프. 이런 형태예요, 진짜로. 사람, 동물, 전공, 과목, 이런 식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할 때 쓰는 것. 안 나왔네? 안 나왔으면 말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수업에서는 이것만 다루겠습니다. 뭐 내가 좀 더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더 관심 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종류 검색해보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내가 끌리는 거 있죠?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이트 이름 뭐였지? 좀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기 앞서서 그 데이터 온 에어였나? 여기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좀 참고 자료로 이런 거 드리는 겁니다. 수업 페이지 링크 걸어 드렸어요.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로 들어오면은 개념 같은 것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엔티티는 뭐고, 속성은 뭐고, 관계는 뭐고, 식별자는 뭔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로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거나 좀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든가 엔티티라든가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좀 됐으니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좀 많이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좀 DB라는 거를
컴퓨터상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제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테이블 뭐냐면 말 그대로 표, 표예요, 표. 어.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엑셀로 보자면 자, 이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은 이 정도 범위를 지정했다고 하면 이거 표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게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 음. 예를 들면 뭐 여기가 학번, 이름, 전공, 뭐 성별, 전화번호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뭐 24, 23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김, 이, 박, 최라고 했을 때 전공은 전기전자, 의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화번호는 뭐 썼다고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것 어디 있을까요? 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것. 보통 이제 얘네들은 이 밑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의 상위 개념이죠.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라는 겁니다.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메타데이터. 자, 근데 이 메타데이터를 엑셀에서는 내가 이렇게 그냥 타이핑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RDBMS 그걸로는 조금 깐깐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교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트라고 돼 있는데 요거 시트 하나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그냥 이렇게 작게 써가지고 이 시트 하나에 테이블 하나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인 것 뿐이고요. 아마 끝까지 가는 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이 셀을 끝까지 가면은 이게 아마 한 몇만 개 될 거예요. 만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거대한 테이블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트 하나를 추가했다는 거는 테이블 하나를 추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B랑 데이터베이스는 DBMS는 달라요. 자바랑 뭐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 같은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바랑 인텔리제이랑 다르잖아요. 인텔리제이는
자바라는 언어를 쓰기 위한 환경이고, 마찬가지로 DBMS가 DB를 다룰 때 쓰는 SQL을 쓰기 위한 환경이라는 거. 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DBMS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라클을 쓰고 싶지만 얘는 유료예요. 그래서 MySQL이라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언어는. 이 오라클의 장점은 좀 대규모 프로젝트 쓸 때 유용하다는 거. 보통 이제 이 오라클은 공공기관에서 좀 많이 씁니다. 근데 MySQL의 경우는 좀 사기업에서 많이 써요. 이제 우아한 형제들이죠. 배달의 민족.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무료예요. 무료. 가장 큰 차이점이 오라클은 유료고 MySQL은 무료라는 거. 물론 이제 오라클에도 무료 버전이 있기는 한데 오라클의 무료를 쓰느니 MySQL의 무료를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MySQL. 그리고 이 MySQL이라는 게 오라클 안에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 MySQL이라는 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마리아DB라는 이름으로 마리아DB라는 이름의 오픈소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오라클에서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 판매 중인 유료 버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도 또는 뭐 유지보수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무료로 쓰고 있다가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오픈소스 진영에서 의지하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MySQL이 잠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다. 자, MySQL이 원래 나와 있었는데 오라클에 인수가 돼가지고 계속 써오던 무료가 없어지자 생긴 게 마리아DB입니다. 마리아DB.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마리아DB는 MySQL을 계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툴이 있어요. XAMPP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윈도우죠.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세팅을 돕습니다. 그런 툴이에요. 뭐 개인 PC가 뭐 맥OS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리눅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운영체제에 관해서 개발 세팅을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이 X는 뭐냐면 엔진X라고 있어요. 엔진X의 X입니다.
A는 아파치라고 또 있어요. M이 뭘까요? 마리아DB예요. 마리아DB. 그래서 XAMPP라는 걸 설치하면은 좀 얘는 이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패키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동봉되어 있어요. 아나콘다 같은 툴 설치하면 이 안에 넘파이 들어있고 매플롤립 들어있고 또 판다스, 주피터 노트북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XAMPP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기 전에 자리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자, 윈도우 키랑 알파벳 이 키를 같이 눌러서 파일 탐색기 한번 눌러보세요. 열어보세요. 여셨죠? 그러면 C 드라이브에서 XAMPP라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있으면 지우세요. Shift Delete 눌러가지고 휴지통에도 남기지 말고 완전 삭제해 버리세요. 삭제 완료됐죠? 제거 완료된 거 확인했으면 이 C 드라이브에서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윈도우 키 누르고 여기다가 C 누르고 콜론에 역슬래시 원화 표시 입력하면은 C 드라이브 열립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제 진짜로 설치하면 돼요. 자, 수업 페이지에 환경 세팅이라고 있죠? XAMPP 설치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운로드. 근데 이게 여기 다운로드 이거는 기본이 윈도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하시면 돼요. 좀 기다리면 이쪽에 다운로드 되는 파일이 하나 보일 겁니다. 실행 파일이 완료됐으면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셋업 UAC 확인 누르고요. 이런 화면 나왔을 때 Next.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 파일질러는 필요 없고 이거 메일 서버 이것도 필요 없고 톰캣도 필요 없고 이거 MySQL 있죠? 이것만 체크하세요. 필요한 것만 설치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설치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MySQL 하나만 체크해놓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ext. 언어는 영어랑 이게 아마 선택지는 영어밖에 없죠? 영어만 하세요. 계속 Next 하시면 돼요. 설치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거 체크되면은 컨트롤 패널이라고 XAMPP를 이제 어떤 이 판때기 같이 생긴 거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패널이 있는데 그게 컨트롤 패널입니다. 체크한 상태로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컨트롤 패널입니다. 이거는 끄고 나서 그 수업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 있죠? 작업 표시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그 주황색 배경에 이런 아이콘이 하나 보일 겁니다. 거기서 우클릭하면은 아파치랑 MySQL의 빨간 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아파치라고 써져 있고 MySQL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가 초록색이 돼야 사용할 수 있어요. XAMPP 컨트롤 패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우클릭 해가지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행시켜도 되고요. 그러면 PID랑 포트가 나왔어요. 자, 스탑 눌렀을 때랑 스타트 눌렀을 때 포트는 일정한데 PID는 계속 바뀌었죠? PID는 프로세스 ID예요. 프로세스 ID. 그러니까 내가 이거 스탑 누르면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거예요. MySQL에. 그리고 다시 시작 누르면 프로세스 ID를 새로 할당받아서 바뀌는 거고 포트는 이제 MySQL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포트가 3306 기본 값이 3306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아니면 뭐 리눅스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건데 일단 우리는 3306 포트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로그였나? 로그 에러 로그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실행시키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에러 로그 확인해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가끔씩 이제 얘가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새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일단은 스탑 할게요. 몇 가지 설정할 게 있어가지고 여기 말고 여기 있는 컴피그 한번 클릭해 보세요. MySQL의 컴피그. 그러면 my.ini 이거 한번 클릭해가지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떻게 하냐면 MySQLD 이 부분이죠?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작성하세요. 수업 페이지에서 복사해가지고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 문서 내에서 못 찾겠으면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찾으면 돼요. 컨트롤 키랑 F 키. 그래서 뭐
MySQLD 방향도 바꿔가면서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안내가 나와 있죠. UTF-8 밑으로 문장 5개 주석 해제. 이 샵 있는 게 주석 처리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TF-8 이게 아마 좀 밑에 있을 건데 UTF-8 세팅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밑에 5개 주석 해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변경사항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설정은 이걸로 끄시면 돼요. 설정 파일을 건든 거예요. 설정 파일이 이 MySQL이 실행하는 도중에 바로 실시간으로 적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실행한 도중에 얘 내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MySQL을 한번 종료해야 이 설정 파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꺼놓고 시작했던 거고 일단 스타트 누르면 이제 MySQL의 서버는 알아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XAMPP가 알아서 도와주고요. 뭐 아니면 뭐 내가 직접 설계해서 MySQL 다운로드하고 연동하고 켜야 하는데 그거는 이 수업에서는 불필요하죠. 그래서 윈도우 키 한번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cmd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명령 프롬프트 나오죠. 엔터 눌러서 열면은 자, 이렇게 이런 까만 화면이 나오는데 이 까만 화면을 조금 리눅스를 다뤄봤다면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부감 들죠. 시각적인 요소 없이 이렇게 글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폴더 경로죠.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어드민이라는 폴더 내부입니다. 파일 탐색기를 닫았네. 어디냐면 자, C 드라이브의 사용자의 어드민 요 안에 상황이 여기에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려면 명령어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ls였나? ls는 쉘 명령어니까 dir, dir 디렉터리란 뜻으로 나온 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얘는 현재 폴더, 얘는 상위 폴더, 현재 폴더. 얘가 현재 폴더, 상위 폴더. 점 안드로이드 있죠? 점 캐시 있고, 점 컨피그 있고요. 그냥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서도 그 MySQL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C 드라이브로 한번 가시고요. XAMPP 있죠? 이 폴더 들어와서
여기 안에 MySQL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bin 폴더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여기 있다. MySQL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MySQL 실행 파일. 이 확장자명 안 보이면은 여기 보기 있죠?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 이거 체크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를 더블 클릭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행하려는 파일이 이 경로에 있으니까 우선은 C 드라이브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어드민에서 유저로 한번 나갔다가 유저에서 C 드라이브로 한번 나가야 되죠. 자, cd change 디렉터리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상위 폴더로 나가려면 점 2개 슬래시 하나. 자, 이거 입력하면은 경로가 어때요? 어드민에서 유저스로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나가면 이제 C 드라이브로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XAMPP로 이동해야 됩니다. XAMPP로. CD하고 XAMPP 다 입력할 필요 없이 X까지만 누르고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되니까 일일이 다 입력할 필요 없고요. XAMPP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MySQL bin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MySQL의 bin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면은 MySQL exe 파일 있죠? 그러면 확인했는데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싶다. CLS라는 명령어로 청소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MySQL 실행 파일 이거 진짜 실행하려는데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는 여기 입력하고 띄어쓰고 또 띄고 이대로 한번 입력해 보세요. 띄어쓰기는 체크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완료하셨죠? 엔터를 입력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거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니까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비밀번호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엔터 쳐도 됩니다. 엔터 치면 어때요? Welcome to the MariaDB monitor. MariaDB 말씀드린 거죠. MariaDB 환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실행된 겁니다. 보통 이제 이 명령어를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명령 프롬프트 창, 까만 창에서 CLI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에서 어떤 명령어의 하이픈, 이 대시가 붙어 있다.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U라는 옵션은 유저, 사용자고 이 P라는 옵션은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그러면 나는 사용자로 루트를 쓸 거고 루트의 패스워드
입력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패스워드는 따로 설정해야 하지만 설정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기본 값으로 이 루트의 비밀번호는 설정되지 않은 채로 진행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나중에 뭐 내가 좀 이걸로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어떤 수익을 얻는데 그 수익을 나게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지켜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비밀번호 설정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환경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그때는 exit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게 컨트롤 C도 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이게 아마 패스워드 옵션은 꺼도 돼요. 그래도 들어와지니까. 중요한 거는 이 MySQL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건데, 자, 이거 꺼진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안 나오죠. 에러가 발생했대요. MySQL 서버에 로컬 호스트에서 접근 못한다는 겁니다. 로컬 호스트는 내가 사용 중인 로컬 PC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사용 중인 컴퓨터에서 MySQL 서버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유는 꺼져 있으니까 켜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리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XAMPP 설치하고 사용하겠다면 요거 두 가지는 해줘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좀 그대로 똑같이 써놓을게요. MySQL이랑 UTF-8 세팅스였나? 똑같이 해놨고, 여기서 들어왔을 때 마리아DB였죠? 근데 이 환경, 마리아DB 환경, 이건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show 데이터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지금 마리아DB가 시범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줍니다. 목록을. 이게 쿼리인데 SQL의 한 종류인데 보여주는 거 모양 어때요? 불편하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DBMS입니다. DBMS. 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원되니까 보여주는 방식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MySQL을 사용하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서버의 경우는 XAMPP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이 명령 프롬프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웹에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죠. 여기 웹에서는 얘가 엔진엑스가 될 거고 또는 뭐 아파치가 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브라우저가 되는 거죠.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뭐 사파리 뭐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사용자가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죠. 그런 점에서 이 명령 프롬프트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걸로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브라우저들은 어딘가에 서버가 있겠죠. 그래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전용 접속기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그게 브라우저인 것 뿐이고요. 또 MySQL을 사용하려면 웹이랑 동일하게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필요한데 XAMPP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까지 해결을 한 겁니다. 둘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념이었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봤는데 얘네들 안에는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근데 요거 자 지금 실행 도중에 껐죠? 일단 다시 재연결을 시도는 합니다. 그래도 서버가 좀 맛이 갔지만 그럴 때는 탈출하면 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XAMPP의